최근 118페이지 히트 상품 도형 메달 제작하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세 페이지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트로피나 메달, 인증서 마크 모양을 한번 잠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 창을 열 거니까 새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창은 사이즈를 현재는 600에 600으로 제작을 했네요. 저희도 폭과 높이를 600에 600으로 맞추고 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2번이죠. 사각형 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각형 도형 툴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 툴을 쭉 눌러주시면 다각형 도구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툴 옵션 바의 도형의 속성을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 측면이라는 게 사이드예요. 그래서 측면을 30으로, 그러니까 삼십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모양은 여기 스타, 별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인덴트 사이드 바이라는 거는 측면의 들여쓰기 기준을 몇으로 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를 10%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게 이제 7이 색상이죠. 이 부분을 눌러서 BA904D로 설정해 볼게요. 색상표를 누르시고 여기 색상 값을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으신 후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보면 그려지는데 지금 제게 가운데서부터 그려졌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좀 옮기도록 할게요. 이동 툴을 선택해서 드래그. 자, 이렇게 별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배경 위에 다각형이라는 레이어가 생기고 이렇게 별 모양이 그려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별이 색깔이 좀 입체감이 있게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빛이 들어온 것처럼 밝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120페이지인데 여기서는 닷지 도구라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닷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째 여기 도구 안에 들어있고요. 닷지는 밝게 하는 게 닷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출 값을 지금은 15%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조 보호 체크를 해제하래요. 그리고 브러쉬의 크기는 지금 60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크기 조절할 수 있죠. 여기서 300으로 일단 세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표시가 금지 표시가 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도형 레이어가 그러니까 이 레이어가 도형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텍스트 레이어나 도형 레이어에는 색깔을 보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창이 뜬 거고 여기서 클릭하면은 진행하기 전에 모양 레이어를 레스터화, 즉 이미지 비트맵화 해야 된다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 다각형 모양, 이 다각형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끌어서 윗부분을 밝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7번의 내용인데 닷지 툴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이번에는 번 툴을 고르도록 할게요. 번 도구. 그리고 여기 노출 값은 아까처럼 15 정도로 설정을 하고 역시 색조 보호의 체크를 푼 다음에 크기는 역시 30 정도로 좀 크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300이요. 300.
그리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면 밑에는 또 어두워지죠? 이렇게 해서 약간 음영을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다각형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 레이어를 복제할게요.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 비어 카피라고 해서 선택된 레이어가 카피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똑같이는 보이겠지만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다각형 복사가 하나 더 된 게 보이죠? 얘를 컨트롤 T 하시고 요 가장자리 크기를 조절할 때 여기서는 일단 회전 먼저 했네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180도 회전 요거 누르면 도형이 반전이 될 거고요. 이렇게 반전된 도형을 크기를 Alt를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줄이면 가운데서부터 크기 조절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보세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새 창을 그냥 열어서 제가 그냥 새 창에다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자, 다각형 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 보면 측면이라는 게 있죠. 만약 제가 5로 설정하면은 오각형으로 체크가 돼요. 자, 별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진짜 오각형이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 별이 체크가 되어 있고 들여쓰기가 만약 50 정도로 되어 있다면 별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들여쓰기를 10 정도 준 우리 책의 경우는 별이 모양이 만들어지되 여기랑 여기가 약간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이렇게 긴 축과 짧은 축의 그 들여쓰기가 10만큼 되면 이 정도, 50만큼 되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모퉁이 매끄럽게는 여기 모퉁이가 요 뾰족뾰족한 데가 모퉁이죠. 만약 이걸 체크하면 별 모양이 이렇게 별이 아닌 꽃 모양처럼 나올 거예요. 제가 요거 이쁘게 50 정도로 놓고 모퉁이 매끄럽게 해볼게요. 이거는 별의 요 모퉁이들을 매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돼요. 만약에 이게 들여쓰기를 30만 줬다. 그러면 조금 더 완만하게 꽃이 나오겠죠? 대략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모퉁이를 매끄럽게 하지 않고 가장자리 매끄럽게라면 뭐냐면 가에 여기 파여진 부분이 매끄럽게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모양이 이해됐어요? 만약 가장자리랑 모퉁이 둘 다 매끄럽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다각형 똑같은 오각형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삼십각형을 준 거고 만약에 이런 걸 다 꺼놓는다 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거의 원과 같은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다 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별을 설정하겠다라고 했고 들여쓰기를 10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창창과 같이 뾰족뾰족한 모양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달라져요. 만약 얘도 만약에 모퉁이 매끄럽게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모양으로 쿠키 모양 같은 걸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실제 여기에서 다각형의 측면과 이런 값들을 어떻게 조절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거라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 만들어지는 게 지금은 얘가 도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도형을 레이어를 그냥 일반 레이어로 바꿔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레이어 레스터화가 돼서 컨트롤 T를 해서 크기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당황했던 게 여기서 색깔을 채우려고 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게 닷지잖아요. 보통 이제 저번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레스터 레이어를 해놓은 상태에선 바로 이렇게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밝기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한데 요건 이제 도형 툴이잖아요. 이 도형 툴에서는 이렇게 금지 표시가 떴던 거고 그때 레스터 하겠습니까 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도형이 바뀌어 버리대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죠. 그쵸? 만약에 이게 버전 차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어차피 여기서 레스터라이저가 되게 된다면 이 다각형을 오른쪽 눌러서 아예 레이어 레스터화를 시켜버리면 그 도형 자체에서 그냥 레스터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생면이 남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컨트롤 T를 하더라도 딱 이 부분만 딱 잡혀져서 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제대로 하려니까는 얘가 이렇게 생면하고 또 분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금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다각형을 고르고 측면을 30을 준 거고 여기서 들여쓰기 기준은 10%로 해서 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이 포토샵 상태에서는 얘를 그냥 닷지로 막 문질러서 일부러 레스터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시켜놓고 하는 게 우리가 할 때 예제랑 좀 더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 레스터화를 해보면 일반 그런 생면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닷지로 꼭 300 줄 필요는 없어요. 좀 크게 해서 위쪽을 이렇게 밝게 해주면 되니까 위쪽은 밝게 하고 번으로 아래쪽은 어둡게 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준 것처럼 느낌이 날 테고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할 때 컨트롤 J 그 다음 컨트롤 T 해서 오른쪽 180도 회전하면 얘네가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축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때 Alt를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그때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Alt 누르면서 Shift까지 누르면서 크기를 조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놓으면 이게 지금 이 디자인, 이 모양인 거죠. 그죠? 근데 예제상으로는 저거를 그대로 하려고 했더니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상태가 돼서 제가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이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도형 위에 이제 글씨를 적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 글씨를 적을 위치에 클릭을 해요. 그 다음 글씨를 적을 건데 글씨 크기를 여기서는 글꼴은 나눔 고딕을 썼대요. 나눔 고딕 똑같이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고딕체를 쓰시고요. 스타일은 원래 나눔 고딕을 고르면 이쪽에 익스트라 볼드가 떠요. 근데 지금은 다른 글꼴을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크기가 여기가 이제 글씨 크기인데 예제에서는 47포인트를 줬다니까 저도 일단 그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여기가 이제 색상이죠. 여기를 흰색으로 해서 설정을 하기로 하고 밑줄이 어딨냐면은 여기 요거 보여요? T자 옆에 여기 폴더 모양 여기를 눌러서 밑줄을 누르면 밑줄이 그어져요. 이제 적어볼게요. 적고 나서는 컨트롤 엔터. 그 다음 1이라는 글자를 또 적을 거니까 이 밑에다가 또 클릭하시고 글씨 크기는 얘가 125 흰색으로 할 거라고 하니까 그대로 할게요. 1위 컨트롤 엔터. 근데 요 1위에도 밑줄이 그어져서 없애고 싶다면 요거 밑줄을 다시 누르면 풀려요. 얘는 기울임. 그래서 글씨를 배치를 해주시고 글씨 배치할 때도 다시 얘기하자면 타입 툴로 우리가 정리하고 확인했죠.
다른 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언제나 이동 툴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동 툴로 움직여 주셔도 되고, 아니면 헷갈릴 것 같으면 이동 도구 찍어서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1위에다가는 지금 테두리를 넣었죠. 그럼 이 1이라는 글자 옆에 빈 공간을 따다. 그럼 레이어 스타일이 나와요. 여기에서 윤곽선을 주려는 게 아니라 획을, 색상을 까만색으로. 두께는 여기서는 6pt를 설정했다니까 6포인트로 설정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적히겠죠? 자,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다 이제 띠 모양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서 띠 모양을 그릴게요.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수직 수평 또는 45도 각도로 이게 그려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띠 모양의 영역을 선택을 했고요. 레이어는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새 레이어 만들기라면 배경 바로 위에 새 레이어가 추가가 돼요. 여기에 전경색의 색깔을 CC0000 으로 설정하고, 색깔 채우는 건 Alt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는데 바로 안 채워지면 Alt 딜리트를 2번 누를게요. Alt 하고 딜리트 2번. 자, 어쨌든 이렇게 색깔이 그러면 전경색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번에 번툴을 다시 고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브러쉬의 크기는 예제에서는 90픽셀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형의 바깥쪽에 이 선 부분을 이렇게 좀 문질러 주면 어두워졌죠. 그리고 선택해지는 컨트롤 D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리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리본이 2개짜리다 그럼 얘를 컨트롤 T에서 회전해서 놓고 Alt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T로 반대로 회전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본 2개짜리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 하나짜리 해보시고 변형해 보실 분은 변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를 좀 열어와 볼게요. 예제는 파트 2의 챕터 2 섹션 8에 있는 워터마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챕터 2 세션 8에 있는 워터마크를 열어요. 자, 여기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입히고 싶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찍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다른 사람들도 이 상품을 팔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찍은 사진을 도용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사진을 가져다가 쓰지 못하게 저작권을 표시하는 걸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 이미지에다 씌울 거고요. 다시 파일에 뉴 열어볼게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이번엔 패턴을 만들 거니까 제목 없음 대신에 이름은 그냥 패턴이라고 줬고요. 화이트 너비는 150으로 150 픽셀, 높이도 150 픽셀로 설정을 할게요. 리솔루션은 72, 그리고 RGB 컬러 흰색으로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작. 패턴은 반복돼서 들어가는 문양을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패턴을 제작해서 넣을 거예요. 자, 이제 126페이지 3번인데 가로 문자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상점의 이름을 적을 거예요. 여기선 글꼴을 나눈 구딕 15포인트 CCCCC라는 색깔로 채웠는데 원하시는 글씨체를 그냥 쓸게요. 그리고 포인트는 똑같이 그냥 15포인트로 작게 만들고 여기 컬러는 CCCCC가 회색이에요. 이렇게 설정한 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헬로 미님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래서 어떤 글자를 적으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를 회전을 해놓고 가운데쯤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채우지 않을 거니까 배경은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자, 배경까지 가렸고 이제 편집에 패턴 정의. 그래서 패턴 이름은 워터마크라고 입력을 한대요. 저도 워터마크라고 할게요. 그러면 패턴이 다 설정이 됐고 다시 그럼 이제 설정한 워터마크를 여기 워터마크 JPG에다 입힐 거예요. 자, 일단 패턴 만드는 것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입히는 거 따로 볼게요. 자, 옆에 이제 워터마크 JPG를 열어서 여기다가 새 창을 하나 띄울 거예요. 여기 지금 배경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투명한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됐죠. 이 상태로 편집에 7 그리고 여기 내용을 패턴으로 요 사용자 정의 패턴은 제일 마지막의 패턴이 좀 전에 만든 패턴이에요.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패턴이 채워집니다. 자, 패턴이 혹시 너무 거슬린다 하면은 요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연하게 패턴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패턴을 넣으면서 나의 워터마크,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저작권을 지킬 수가 있으시므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의 다양한 기능 중에 마스크 기능이라는 걸 활용해 볼 건데요. 마스크는 일부를 가리는 게 마스크예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건 도형만큼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를 가리는 게 일종의 클리핑 마스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크는 레이어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쓰는 기능인데 원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수십 개의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죠. 일단 이 예제에서는 레이어 마스크와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예쁜 상점 로고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션 9에 있는 클리핑 마스크로 로고 제작하기라는 예제를 불러올게요. 이 그림에는 그냥 별건 없고요. 까만색 백그라운드에다가 다나샵이라는 글씨만 적어놨을 뿐이에요. 자, 일단 전경색을 좀 바꿔볼 건데 전경색을 클릭하고 D36AFF로 색깔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 툴을 클릭을 해요. 브러쉬 툴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브러쉬 대화 상자를 연 다음에 메뉴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메뉴에서는 하드 라운드 브러쉬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스페이싱 간격을 200%를 주래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떨어져서 브러쉬가 찍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양으로 가서 보면은 이 모양에서는 사이즈 지터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크기 지터가 사이즈 지터인데 이 값을 100으로 주라고 하네요. 그럼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큰 상태의 사이즈 지터가 설정이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는 분산. 이게 바로 스캐터링인데요. 분산을 체크하고 여기서 스캐터의 값은, 분산의 값은 467로 여기선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카운트, 개수는 1로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색깔을 우리가 정경색 한 색깔로만 나타나지 않게 다양한 색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색상이라는 부분을 일단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끝당 적용이라는 거는 체크. 그 다음에 휴 지터가 뭐냐면 색조 지터예요. 이 색조 지터를 100%로 일단 세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 됐죠?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를 안 했네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그 위에다가 화면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채워보시면 이렇게 임의 위치에 막 점이 막 찍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우리가 설정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서 찍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끌어서 칠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그림, 이 레이어랑 이 다나샴 레이어 사이에 요 경계선에서 Alt 누르면서 클릭 또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네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러면은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눌러서 넣어라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안 하셔도요. 이 다나샵이라는 타임 레이어랑 레이어 1 사이에서 Alt 누르면서 경계선에서 클릭하시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을 때 Ctrl Alt G를 누르면 클리핑 마스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마스크를 씌워서 안에다가 요 글씨 안에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글씨에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먼저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05번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다나샵 레이어, 여기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얘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나샵이라는 글자가 두 개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요 밑에 있는 다나샵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르면 트랜스폼, 즉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위쪽 가운데 부분을 여기 클릭해서 아래로 끌고 내리면 이렇게 다나샵이 거꾸로 뒤집어질 거예요. 적당하게 끌어내렸다면은 방향키로 위치를 이렇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 치면 이렇게 다나샵이 거꾸로 뒤집혀진 형태가 됐죠. 근데 이 다나샵 뒤집은 거는 우리가 여기를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 그림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여기 Add 레이어 마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 옆에 마스크 영역이 생긴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마스크로 여기 아랫부분을 가릴 거기 때문에 일단 전경색은 까만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기본 브러쉬로 일단 맞춰놓고 그라디언트 툴을 전경색, 까만색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끌면 까만색이 가려지는 부분, 흰색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일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끄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여러 번 끌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자, 마음에 들게 됐으면 끝난 거예요.